자, 이제 예제 4번의 대칭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림을 그려가지고 먼저 이해를 하고 문제풀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점으로 예를 들게요. 2,4라는 점이 있어요. 자, 2,4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세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2,4에서 x축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똑같은 길이만큼 반대편으로 넘어가라라는 뜻이에요. 즉, 그러니까 2,4에 물감을 묻히고 x축을 접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봐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2,4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2,-4가 되겠죠. 즉,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a, b가 어디로 이동하게 되느냐? a, b가 되겠죠. y의 부호가 변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2,4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면 어디로 이동하게 되느냐? -2,4로 간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즉, y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a, b는 -a, b로 간다. 즉, x의 부호가 변화하게 된다. 그 다음 2,4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라 라고 한다면 원점하고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같은 거리만큼 가주세요. 이게 대칭 이동의 뜻이에요. 그러면 -2, -4라고 하겠죠, 그죠? 즉, 원점 대칭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점이 a, b가 -a, -b가 된다. 즉, x축 대칭 이동은 y의 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 이동은 x의 부호가 바뀌고 원점 대칭 이동은 x, y의 부호가 둘 다 바뀌게 된다. 되겠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대칭 이동이 두 개 더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 y는 x라는 직선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y = x에 대해서 3,1이라는 점을 나는 반대편으로 넘기고 싶어요. 그럼 이 점이 몇 콤마 몇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건 그림으로 우리가 인식해 준다면 원점하고 3,1 연결해 주고요. 원점하고 대칭 이동된 점을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각각 x축, y축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딱 내려보시면 이 각도는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합동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45도죠, 그죠? y는 x에 의해서 구성된 거니까. 따라서 이쪽 각도하고 이쪽 각도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죠?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 각도하고 여기 각도가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합동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3하고 1이잖아요, 그죠? 여기 쪽에서 여기 3하고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대칭 이동된 점의 x좌표는 1이 되고요. y좌표는 3이 되겠죠. 되겠죠? 1,3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a, 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b, a로 이동하게 된다. 됐죠? 그 다음 이번에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에 편의상 1,5라고 합시다. 자, 1,5를 반대편으로 y는 빼기 x의 반대편으로 한번 넘겨보자 이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하고 연결해주고 원점하고 연결해주세요. 그럼 우리 눈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합동이다라는 게 들어오겠죠. 그쵸? 자, 이때 그러면 각각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는 1, 5의 길이가 나올 테고요. 이 점은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걔도 1, 5의 길이가 나오겠죠. 좌표로 치면 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길이가 5잖아요. 요 길이가 1이잖아요. 그죠? 얘는 3, 4분면의 점이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즉 a, b를 y는 빼기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잖아요.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x랑 y랑 자리를 바꿔주면서 부호까지 바꿔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칭 이동에 있어서 그냥 하나의 구구단처럼 숙달이 될 때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무조건적인 암기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얘는 왜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느냐,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느냐, 둘 다 바뀌느냐, x랑 y랑 왜 체인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유에 대해서 납득을 해가면서 암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요거는 꼭 스스로 그림들을 그려가 보면서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예제 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십시다. 예제 4번. 이 콤마 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p라고 하자. 그럼 2,2를 y는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x랑 y랑 바꿔라 그랬죠. 따라서 p의 좌표는 1,2가 될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q라고 하자.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y의 부호가 바뀐다 그랬죠. 그럼 q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pq 제곱은 1 더하기 9니까 10이에요. 따라서 pq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루트 10입니다. 대칭 이동 요 5개는 세트 메뉴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1번으로 갑시다. 자, 그림 그려가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p가 마이너스 3,2에 있었대요.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봐라 요거죠. 그럼 q는 3,2가 될 거고요. 그다음 p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봐라 반대편으로 넘어가주면 된다고요. 이게 r이니까 r은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원점 대칭은 x, y의 부호를 둘 다 바꿔라. 그러면 PQR의 삼각형을 그려보시면 얘는 직각삼각형이 되고요. 밑변 길이가 x좌표의 차이니까 6이고요. 높이는 y좌표의 차이니까 4가 되겠죠.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12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4-2번도 갑시다.
자, 이번에는 a, 1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세요. a, 1을 x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y의 부호를 바꿔라 그랬으니까 a, -1이 됩니다. 그걸 다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그랬으니까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랑 y랑 바꿔주세요 그랬죠. 그게 b, 4와 같다 그랬죠. 그럼 b는 -1이고 a가 4인 걸 금방 알 수 있고요. 둘의 합은 3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 다음에 4-3번 k, -r을 원점에 대해서 이동시킨 점을 p라고 하자.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q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p점의 좌표는 원점 대칭은 x랑 y의 부호를 바꿔라 -k,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q라는 점의 좌표는 x랑 y랑 자리를 바꿔라 그랬으니까 -4, k가 되겠죠. 그러면 pq의 제곱은 x끼리 뺀 거의 제곱이니까 k-4의 제곱이 나올 테고요. y끼리 뺀 거의 제곱도 k-4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72니까요. k-4의 제곱이 36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k-4는 뿔마 6이에요. k가 10일 수도 있고요. k가 -2일 수도 있는데요. 양수 k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10이 되겠죠. 요게 4-3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원점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하느냐, y는 x 대칭은 어떻게 하느냐, y는 -x 대칭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경험적으로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면 직접 그림을 그려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4번은 그림 그려보시면 -3, -7이 있어요. -3, -7을 y축에 대해서, y축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대칭 이동시킨 점이 그러면 3, -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x의 부호가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려가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이 직선 위에 있도록 이라 그랬죠. 그럼 대입해 줄게요. 3a -35 플러스 2a 제곱은 0이죠. 내림차순 정리할까요? 2a 제곱 플러스 3a -35는 0이에요. 250 2a a에 플러스 5에 -7로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a는 2분의 7일 수도 있고요. -5일 수도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으니까요. 어렵지 않죠? 예제 4번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예제 5번으로 갑시다. 이번에는 도형을 대칭 이동시키면 어떤 식으로 해줄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는 평행 이동일 때는 점의 평행 이동과 평행 이동에서는 점의 평행 이동하고요. 도형의 평행 이동이 식에서 약간 차이가 났었죠. 그렇죠? 그런데 대칭 이동은요. 대칭 이동은 점이나 도형이나 일치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일치한다. 무슨 말이냐? 아주 간단한 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x-3의 제곱에 y-4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어요. 얘는 중심이 3,4예요. 그쵸? 그럼 얘를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축 대칭은 y의 부호가 바뀌니까 중심이 3, -4가 되겠죠? 그러면 식이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4의 제곱은 1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있던 요거에 대해서 얘를 봤을 때 x는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y의 상태가 마이너스 y가 된다라고 해줄게요. 그럼 뭔가 다른데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다시 y 플러스 4의 제곱이라고 써도 무방한 거죠. 그렇죠? 즉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y가 있던 자리에 y의 부호를 바꿔준다. 식에서 y의 부호를 바꿔주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식이 나온다라고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다시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요. y축 대칭 이동은 중심이 마이너스 3,4가 되겠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관찰해 보시면 x 대신에 빼기 x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빼기 x가 들어와서 x 플러스 3으로 제곱해서 변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하겠죠. 즉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가 있던 자리에 빼기 x를 대입해 주면 된다고요.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y가 있던 자리에 빼기 y를 대입해 주면 얘가 대칭 이동된 식이 될 거라고요. 그럼 같은 논리로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원점 대칭 이동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될 거이니까 얘는 둘 다 x랑 y랑 둘 다 부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을 하게 되면 중심이 4,3이 되겠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에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이죠. 그럼 어떻게 볼 거라고요? 얘는 y를 x로 바꿨어요. x를 y로 바꿨어요. 즉 x랑 y랑 서로 체인지 된다. 식에서 x는 y로 바꾸고 y는 x로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식으로는 x 플러스 4의 제곱에 y 플러스 3의 제곱은 1이죠. 그럼 원판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거냐? 얘는 x를 빼기 y로 바꾸고요. y를 빼기 x로 바꿀 거라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 즉 대칭 이동은요.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을 같은 밸류로서 인식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관찰을 한 겁니다. 됐죠? 그럼 이 관찰을 토대로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y는 mx 플러스 8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의 부호를 바꾸라 그랬죠. y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8이 되는데 그게 6,4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4는 마이너스 6m 플러스 8이다. 그럼 6m이 4죠. 따라서 m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원을 표준형으로 먼저 정리해 줄게요. x 플러스 a의 제곱에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15로 정리가 될 겁니다. 이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원 C의 중심이 그러면 대칭 이동시킨 원 C는 최초 출발의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였는데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둘 다 부호가 바뀌어서 중심은 2, 아니죠.
중심은 a,2가 되겠죠. 부호만 바뀌니까요. 근데 그 a,2가 직선을 통과한다라고 했으니까 x 자리에 a를 대입해주고 y 자리에 2를 대입해서 정리해봤더니 a가 5인 건 확인했습니다. a가 5니까 얘는 x 플러스 5의 제곱에 y 플러스 2의 제곱은 10이었겠죠. 대칭 이동된 원의 이름이 C였으니까 C는 원점 대칭 이동이 된다고요. 그럼 중심이 5,2가 되도록 설계를 해주고요. R제곱은 동일하도록 설계해주면 되니까 C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자, 5-1번을 봅시다. 똑같이 1번 y는 mx 플러스 5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y의 부호를 바꿔라 그랬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y는 mx 플러스 5가 되고요. 마이너스 4,5를 통과한다 그랬으니까 대입해 줄게요.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4m 플러스 5가 되고요. 그럼 4m은 10이 되니까 m은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1번이고요. 2번은요. 자, 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원 C의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 C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출발하기 전에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9인데요. 21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럼 중심이 마이너스 3,a였는데요. 얘를 y는 x 대칭 이동을 시켜라. x랑 y랑 위치를 바꿔라 그랬으니까 중심은 a,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얘가 직선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대입해주면 3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는 0이죠. 3a가 12니까 a는 4가 되겠습니다. a가 4니까 대입해주면 c의 중심은 4, 마이너스 3이 되고요. a 이꼴 4를 대입해주면 r제곱은 4인 게 되겠죠. 따라서 c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4의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은 4다. 이렇게 하시면 c의 방정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5-2번이에요. 자, 이번에는 포물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포물선. 그러면 y축 대칭 이동은 x가 있던 자리에 빼기 x를 대입해라.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8이 되겠죠. 꼭지점의 좌표가 마3, n이다 그랬어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축의 위치는 합의 반이라 그랬죠. x 이퀄 m에서 꼭지점을 가집니다. m을 대입해주면 m, m제곱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8이니까 8 빼기 m제곱이죠. 그게 마이너스 3, n이다 그랬으니까 m은 마3이고요. 마3을 대입해주게 되면 n은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mn의 곱은 3이다. 5-2번이었습니다. 5-3번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그러면 x는 y로 바꾸고 y는 x로 바꾸어서 정리해준다. 그 직선과 수직이고 얘를 y꼴로 정리해주면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3분의 1이다. 그거랑 수직이면 기울기가 마3이다. 6, 마이너스 8을 통과하는 직방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12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자,
자, 5-4번. 자, 요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직선이 주어진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랬어요.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x랑 y랑 부호를 바꾸라니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kx 플러스 7입니다. 즉 y는 kx 마이너스 7이죠. 자, 표준형으로 정리해봤더니 x 플러스 3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은 20 더하기 10이니까 30입니다. 여기는 반지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의 넓이가 2등분한다 그랬죠. 2등분하려면 여기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통과하면 되겠죠. 중심을 통과해야, 그러니까 지금 원이 있을 때 어떤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무조건 중심을 통과해야만 하겠죠. 대입해 주세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7이죠. 그럼 마이너스 3k는 마이너스 6이니까 k는 마이너스 2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5-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제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예제 6번은 뭐 도형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고 섞어서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요런 어떤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얘는 꼭지점 위주로 관찰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식으로 관찰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둘 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꼭지점 관찰을 하는 방법은 뭐 간단하죠. y는 x-3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꼭지점이 3,1이다. 그걸 x축을 a만큼 y축을 2만큼 같다라고 했으니까 꼭지점은 3 플러스 a, 3이 될 거고요.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 그럼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얘는 꼭지점이 y의 부호가 바뀌어서 3 플러스 a, 마3이 될 거다.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있었던 게 아볼이었죠. 아볼이었던 걸, 이건 x축이 어디였든 상관이 없습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위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꼭지점이 3 플러스 a, 마3이면서 위볼, 그리고 최고창의 계수가 1이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럼 그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3일 거다. 그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을 통과한다 그랬으니까 대입해 주자. 그럼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5를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다. 즉 a 플러스 8의 제곱이 4다. 그럼 a 플러스 8이 뿔마이다. 그럼 a가 마이너스 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더라. 꼭지점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식으로 한번 관찰해 볼게요. 식으로 관찰해 주는 방법은 y축으로 2만큼 y-2는 x축으로 a만큼 x-a의 제곱 마이너스 6의 x-a 플러스 10입니다. 그걸 다시 x축 대칭이에요. x축 대칭은 y의 부호를 바꾸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x-a의 제곱 마이너스 6의 x-a 플러스 10입니다. 요 직선, 요 2차 포물선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을 통과하죠. 대입해주면 좌변은 5가 되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이죠. 정리합시다.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5 플러스 30 플러스 6a 플러스 12 되고요. 그럼 정리해봤더니 우변 a제곱
플러스 16a에다가 5가 넘어가면 20에 30에 10이니까 60이 되겠죠. 인수분해가 a 플러스 6에 a 플러스 10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6 또는 마이너스 10이다. 이건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모두 당신들한테 필요한 해법이니까 둘 다 항상 연습을 해두시고 실전에서는 어떤 걸 사용할지는 그때그때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1번으로 가볼게요. 식으로 해볼게요. 직선이니까 식이 편할 것 같아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4y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요. 그걸 x축으로 a만큼 가고 그럼 x가 있던 자리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해 주시고 y축으로 3만큼 가라. 4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시고 됐다. 정리해 줄까? 4y 플러스 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a가 0이죠. 얘가 1,5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20 더하기 1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a가 0이다. 그러면 6 마이너스 a가 0인 거죠. 따라서 a는 6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6-2번 포물선의 식으로 한번 내도 해볼게요.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 시켰더니 그러면 y 더하기 1은 평행이동할 때 얘를 x 플러스 1의 제곱에 a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해주고 평행이동식을 대입해주면 x 마이너스 4를 대입해줄 거죠. 그럼 x 마이너스 4를 대입해주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정리해봤더니 y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걸 다시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은 빼기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다. 즉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인데요. 이 식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럼 이걸 항등식이니까 이걸 식을 정리해서 a를 구해도 되고요. 귀찮으니까 마삼을 대입해 줄게요. 마삼을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우변은 마삼을 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4가 나오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2. 식을 정리해 주셔도 좋고요. 항등식이니까 값을 대입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6-3번이요. 원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그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써놓고 갑시다. 중심이 a, 마이너스 1이고요. 반지름이 2예요. 그럼 x축 방향으로 3만큼 a 플러스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전히 반지름은 2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나 x랑 y랑 위치를 바꿔라 그랬으니까 중심은 마이너스 3, a 플러스 3 반지름은 여전히 2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원이 x축에 접하도록 해라.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원은 x축이 있을 때 위에서 접해요. 위에서 접하면 뭐 예를 들어 a, b다라고 했을 때 얘는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반지름이 곧 b와 같은 거죠. 반대로 접하면 얘는 반지름이 곧 빼기 b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설계되면 즉 반지름은 절대값 y좌표다. 즉 반지름의 길이가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따라서 a 플러스 3이 2일 수도 있고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 즉 a는 마이너스 1이거나 a는 마이너스 5이면 되니까 a 값의 합을 구해라. 합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하시면 6-3번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6-4번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어떤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기준으로 관찰할 것이냐, 식으로 관찰할 것이냐는 선택이에요. 익숙한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후 이번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X축 대칭 이동은 Y의 부호를 바꾸라 그랬으니까 다음과 같아요.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는 0입니다. X축 방향을 1만큼 이동시켰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요거도 같이 정리할까요?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입니다. 요게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원입니다. 그럼 얘하고 접한다. 원이 직선과 접한다는 건 중심하고의 거리만 보면 되는 거였죠. 그러면 mx-y 플러스 3은 제로와 1,1의 거리는 1이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분의 1, 2를 대입해주면 m 플러스 2가 되고요. 그게 1이래요. 제곱해주시면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가 m제곱 플러스 1이죠. 4m이 마이너스 3이니까요. m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섞여 있어도 문제를 천천히 읽어가면서 풀어가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섞인 거고요. 이제 뒤에는 점대칭이동, 그 다음에 선대칭이동,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최단경동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